안녕하세요, 케토입니다.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는 것이 살이 빠지고 건강에 이로운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호르몬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정상 체중을 찾거나 건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몸은 많은 호르몬들이 성장 발달과 생명 연장에 관여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호르몬 작용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비만 역시 근본적으로 호르몬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인슐린 호르몬을 먼저 이해하고 다이어트에 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다년간 했지만 저 또한 그랬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포함해서 인슐린 호르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살이 더 쪘는지, 왜 지방을 더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일 때문에 지방을 더 먹기 힘든데 고기를 더 먹어도 되는 건지,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 궁금증은 모두 호르몬 작용과 관련이 있고, 특히 신진대사에 있어서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정보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이란 뭘까요? 인슐린은 탄수화물과 지질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과 미네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신진대사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슐린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당을 수많은 포도당에 결합된 글리코겐의 형태로 근육세포 및 여러 다른 조직에 유입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요. 만약 혈액 속에 당을 세포 속에 유입시켜주는 키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없다면 혈액 속에 당이 세포로 유입되지 못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혈액은 끈적해지고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체 활동에 필요한 만큼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고 남는 혈액 속의 당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근육세포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나 신체 활동에 모두 쓰이고 고갈되었을 때 글루카곤 및 다른 호르몬에 의해 분해되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작용으로 근육세포와 간으로 보내지고도 남는 혈액 속의 당은 더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 중성지방으로 합성하여 지방세포에 저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슐린은 중성지방을 가수분해해서 지방산을 내보내는 세포 내의 리파즈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지방 조직의 지방 분해를 억제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속에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될수록 지방세포의 크기는 커지고 살이 찌고 비만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작용들 때문에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 또는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그렇다고 몸에 필요한 양보다 적게 음식을 먹고 체내 인슐린 농도를 과도하게 제한을 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신진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각종 질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의 증가로 식욕이 오르고 과식을 하게 하거나 먹는 것과 상관없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만들어지면서 몸에 지방을 저장하게 하며 살이 찌고 비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살을 빼고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했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면서 건강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의지대로 호르몬 작용을 컨트롤할 수 없고 호르몬 작용을 거스를수록 반동작용이 거세진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추후 컨텐츠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비만 코드의 저자 제이슨 펌 박사의 이론을 조금 인용하자면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 기전이 작용해서 뇌, 장기, 관절, 근육, 피부를 포함해서 인체가 호르몬 작용들에 맞춰진 항상성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반응하는데, 만약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이를 몸이 인식하고 항상성의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체중이 결정되고 정해진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살은 빠지지 않고 인슐린에 의해 정해진 체중에 이를 때까지 혈당과 식욕이 오르고 계속 음식을 먹게 하면서 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 사례와 논문,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론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복잡하고 임상적인 근거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인슐린을 이해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고 날씬함을 유지하는 데 이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음식 중에는 특히 인슐린 농도를 많이 높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밥, 빵, 면, 떡, 과일 주스, 탄산음료와 같은 정제된 곡물과 당류를 포함하는 탄수화물과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 등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먹을수록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농도 역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이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박수 상승과 땀, 떨림, 어지러움, 두통, 무력감을 동반한 저혈당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부르며 뇌는 이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서 식욕을 오르게 하고 계속 먹을 것을 찾게 하면서 단 음식이 더 당기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다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먹게 하고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끊임없이 만들어지지만 인감도가 떨어져서 도저히 혈당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인슐린 저항성 또는 내당능 장애라고 부르며 전당뇨와 대사증후군을 더불어서 혈류에 남아도는 당들 때문에 혈관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계 동맥경화증, 뇌질환, 간과 신장질환을 포함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없이도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식이단백질을 대사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만약 단백질 섭취가 과하게 많다면 복잡한 단백질 대사를 거치면서 간이나 신장에 더욱 무리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작용할 수 있을 뿐더러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통해 더 많은 포도당을 만들고 그만큼 인슐린이 다량 만들어지면서 살이 찌고 건강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간혹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고기를 많이 먹는 다이어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방을 많이 포함하는 고기도 있지만 고기 섭취량을 늘리면 단백질 섭취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어서 자신의 대사 능력보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의 대사 능력을 알아내서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식품에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인슐린 농도를 높여서 살이 찌고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감미료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감미료 섭취량이 많고 잦을수록 뇌신호로 교란시켜 식욕이 오르고 가식을 하게 하면서 살이 찌고 비만과 제2형 당뇨와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이어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단맛이 나는 음식은 되도록 적은 양으로 제한하거나 피하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슐린 수치를 적당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 영상에서 말한 저탄고지 가이드 5가지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적정한 영양 섭취. 앞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능력을 알아내서 자신의 대사 능력만큼 먹되 밥, 빵, 면, 떡,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과자 같은 정제된 곡물과 당류를 포함하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질 좋은 단백질은 적당히 먹으면서 천연 지방의 섭취를 늘리고 식이섬유와 식초 등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미네랄과 비타민 섭취량을 챙기는 것이 권장 식사 원칙인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인슐린 작용의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혈당과 인슐린 농도를 많이 높이지 않는 영양소는 지방뿐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저탄고지 식사 원칙을 권장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었을 때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나오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질대사로의 대사 전환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인슐린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비만과 내당능 장애,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시거나 전당뇨가 있으시거나 정제된 곡물과 당류를 포함하는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 정크푸드 섭취량이 많으셨던 분들일수록 지방을 태우는 몸, 그러니까 지질대사로의 대사 전환하는 몸 상태를 만들거나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인내가 조금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대사 전환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인 키토플레의 수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추천드리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식사 원칙을 지키기보다 가공식품과 과일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정제된 곡물과 당류를 포함하는 탄수화물 대신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많이 높이지 않는 녹색 채소로 식단을 천천히 바꾸어가면서 천연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사법을 추천드려요. 무리하게 식단을 바꾸는 것보다 부작용을 더 겪을 수 있고 지방대사 전환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몸 상태가 빠르게 호전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간식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혈당을 많이 올리든 올리지 않든 계속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될 겨를도 없이 인슐린이 만들어질 테고 또한 몸에 저장된 지방을 연소할 기회도 잃게 돼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모두를 해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먹어도 배고픈 걸 어떡해요?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첫째로 저탄고지 식사 가이드를 말한 건 포만감을 오래 지속하게 해주고 배고픔을 참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했던 것이고 먹는 즐거움은 사람의 본성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먹는 즐거움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나아가 건강 회복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 간헐적 단식.
만약 자신이 음식을 먹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공복주기를 길게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뇌 활성화와 장내 환경 개선, 몸속의 독소 배출, 병들거나 오래된 세포를 줄여주는 자가포식 및 세포재생과 같은 건강 이점을 비롯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인슐린 작용의 균형을 맞추고 지방 요소를 촉진해서 살이 빠지고 날씬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식 후 12시간 이후부터 지방 요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례와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자 한다면 12시간 이상은 단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단식 효과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16시간을 먹지 않고 8시간 안에 자신의 대사 능력만큼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해요. 추후 간헐적 단식 컨텐츠에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공복 주기를 길게 유지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수월하게 하는 데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운동. 경험상 운동 없이도 비만을 해결하고 건강 회복이 가능한 일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운동을 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운동 중에서도 하체 근력 운동인 스쿼트를 추천하는데요. 케토나는 몸의 저자 머콜러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하체 근력 운동은 인슐린 작용의 균형을 맞춰주고 뇌 건강을 개선하며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늘려줌으로써 몸에 저장된 지방 요소를 촉진하여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홈트하면서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적절한 운동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기분을 좋게 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동이 어렵다면 버스나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걷거나 계단 오르기로 신체 활동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고 살을 빼고 날씬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마인드.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키자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내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 기분이 나빠지거나 식욕이 오르고 부작용을 겪게 하면서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마인드가 음식을 선별해서 먹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사람의 몸이 제각각이고 다이어트는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여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몸무게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식단을 이어가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정상 체중을 찾고 날씬함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인슐린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신진대사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의 당 수치가 높아지며 일정한 수준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이입시켜주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줍니다. 남는 당을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근육과 간, 지방세포에 저장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을 비롯해서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제를 억제하기 때문에 살이 찌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건강 악화와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자신의 대사 능력만큼 적정한 영양 섭취, 두 번째, 간식 먹지 않기, 세 번째, 간헐적 단식, 네 번째, 적절한 운동, 다섯 번째,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선별해서 먹는 마인드. 여기까지. 건강을 회복하고 살을 빼려면 인슐린 수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슐린 관련 정보들을 다뤄봤는데요. 살이 찌고 비만을 일으키며 건강 악화를 겪을 수 있는 주된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 즉 인슐린 수치의 불균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 몸과 삶은 단순하지 않고 다이어트가 우리의 삶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호르몬들의 작용 중에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건강 악화의 원인 중에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식습관과 생활 패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잘못된 점은 없는지 들여다보면서 다이어트를 대하는 관점을 넓혀보세요. 또 살을 빼려는 조급함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내 건강을 위협하고 살을 찌게 할 수 있는 원인들에 주목해보세요.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다이어트 목표를 이루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유익한 다음 콘텐츠에서 뵐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